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딥러닝 관련돼서 필요한 수학 지식을 정리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라고 부르죠. 선형대수에서 뭐 빼놓고 지나가면 약간 좀 서운한 개념이 있죠.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 아이건 벡터, 아이건 밸류 이렇게 부르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형대수 하면서 이걸 모르면 또 간첩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아이건 벡터하고 아이건 밸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뭐 선형대수 강의는 딱 하나, 요번 강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강의들이 지금 시리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시리즈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강의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의 강의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뭐 지식들이 필요하거나 이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전체 강의 목록을 정리해서 깃허브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영상 밑에 보면 설명하는 란 있죠? 텍스트 박스, 글 상자 밑에 더보기 누르면 제가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추가 학습을 하시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건 벡터, 아이건 밸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먼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길래 사람들이 아이건 벡터, 아이건 밸류 자꾸 이렇게 했었냐, 그거에 대해서 꼰대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건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죠. 저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니네들 시키면 안 찾아볼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아이겐이라는 게 독일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고유한, 특징적인 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읽는 거는 아이겐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건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젠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겐이라고 부를게요. 아이겐 벡터, 아이건 벡터, 아이겐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도 제 맘대로 부를 테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편한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용어는 20세기 초에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제가 수학자가 아니라서 다비트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계셨나 봐요. 뭐 요분이 현재 쓰이고 있는 아이겐 벡터, 아이건 밸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유를 가져와서 고유 벡터 또는 고유 값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 요때 이분에 의해서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특징은 이런 겁니다. 선형 변환을 특징 짓는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늘 공부해왔던 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 V는 뭐가 되는 거죠? 선형 변환 함수의 입력이 되는 거죠. A는 요거는 매트릭스죠. 얘는 벡터고, 이 벡터를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요 행렬에 의해서 선형 변환 함수에 의해서 뭔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면 출력은 벡터가 나오죠. 근데 아이건 벡터하고 아이건 밸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어떤 벡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선형 변환을 시켰더니 그 벡터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벡터 앞에 어떤 상수값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붙는 거를 아이건 밸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값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고유값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게 시옷 받침이 들어가나 봐요. 예, 맞춤법 그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고유값이라고 쓰는 게 맞대요. 그리고 요 V가 있죠. V는 똑같죠. 요 V나 요 벡터나 요 벡터나 똑같죠. 어떤 벡터를 선형 변환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떤 상수값만 앞에 곱해지더라. 이 상수값은 스케일러라고 보면 되겠죠. 예,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부위가 똑같은 부위니까 요 부위를 아이건 벡터라고 부릅니다. 고유 벡터.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어떤 선형 변환 함수가 그냥 어떤 하나의 실수값, 상수값으로 대표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선형 변환 함수가 하나의 값으로 표현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 짜증나시죠? 모르겠죠? 의미만 보면 일단 이렇게 된다고 받아들이세요, 일단. 왜냐하면 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가기 전에 이미 이 앞전에 강의에서 수없이 해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리캡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선형변환 함수라는 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의 의미를 간략하게 30초 복습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게 기저 벡터가 있다고 그랬죠? i hat, j hat이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선형 변환 함수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바뀌죠? 기저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3, 0은 i hat은 3, 0으로 가고 j hat은 1, 2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에 맞게 요 뒤쪽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격자 있죠. 선형 일정하게 이븐리 스페이스드 되어 있고 다 평행한 거. 요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본 축으로 쓰는 거죠. y가 여기로 가고 x는 그대로 있네요. 요게 i 햇의 몇 배, j 햇의 몇 배로 기준을 삼아서 벡터를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선형 변환을 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수님 그거 겁나 짜증나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알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이것까지 넣어야 되나? 근데 선형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좀 그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라고 넣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벡터 스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입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선형 변환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v를 1, 1 이렇게 넣은 거죠. 얘로 이렇게 넣은 거죠. 얘를 임의의 벡터로 딱 잡았어요. 이런 경우에 요 벡터가 생성하는 스팬하는 거 생성하는 공간은 요 직선이 되겠죠. 여기에 어떤 상수값 k 값을 곱하면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벡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변환하는 거를 변환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i hat하고 j hat이 3, 0, 1, 2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리니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파란색 선으로 어떤 좌표 공간이 바뀌는 거죠. 선형 공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1,1은 얘죠. 요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치면 원래 스팬 하던 게 이렇게 요 직선 공간이 되는 거죠. 직선상의 모든 점이 되는데 1, 1은 변환된 공간에서는 얘가 되죠. i hat의 1배, j hat의 1배. 여기서 i hat은 이만큼, j hat은 이만큼이니까 요 빨간색 벡터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빨간색 벡터는 기존 벡터가 생성하던 스팬하던 공간에서 이렇게 벗어났죠. 그래서 임의의 벡터 v를 선형 변환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생성한 요거 원래 자신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생성하는 어떤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해, 빨리. 질문해야 수업이 되는데. 네,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벡터를 아이건 벡터라고 해요. 고유하다고 해서 고유하게 계속 존재하는 거죠. 좀 말이 되죠. 아이건 고유하게 있다. 근데 크기는 바뀌겠죠. 그 바뀌는 요 축에서 원래 벡터의 축에서 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만 바뀌는 거. 근데 그 바뀌는 크기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건 밸류라고 부릅니다. 예제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요 i hat하고 j hat이 표준 기저라고 했을 때
각각이 IAC 생성하는 스팬은 요 직선 공간이 되죠. X축 자체가 되는 거죠. 근데 임의의 벡터를 하나 잡아 볼게요. 마이너스 1, 0. 요 화살표가 되겠죠. 요거 벡터, 요 벡터. 이거를 V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를 요걸로 변형을 했어요. 그러면 기저가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선형 시스템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요 IS는 바뀌었죠. 방향은 유지한 채로 크기가 원래 여기였는데 3배만큼 쭉 증가한 거죠. 1, 1, 1 해서 3배. 그럼 얘가 생성하는 공간은 또다시 요 X축이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크기만 바뀌었죠. 3배로. 그래서 기저 벡터 I 해시 생성한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는 I 해시 생성한 스팬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죠. 그대로 머무르니까 고유하게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건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만큼 있다. 요만한 벡터가 있다. 그러면 요 선형 변화를 통과시키면 요만한 거에 3배. 요만큼 3배 이렇게 바뀌고 이만한 게 있다. 그럼 이거에 3배 이렇게 바뀌는데 뭐예요? 똑같이 있다. 고유하게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X축에 있는 모든 어떤 벡터, 모든 점이 되겠죠. 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점은 방향은 다 일정해요. 그 스팬이 원래 생성한 어떤 생성 공간에서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대신에 어떤 크기가 있을 텐데 크기는 늘어난다는 거죠. 얼만큼? 3배만큼. 30 요거죠. 3배만큼 늘어나는 거죠. Y축은 안 바뀌고 X축은 3배 늘어난다는 거죠. 크기는 3배가 된다. 이해되세요?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엄청 고민해서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 교수님, 이런 경우가 유일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만 있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2개일 수도 있어요. 2개인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V를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여기 원래 오리지널 요 V라는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은 요 직선의 모든 점이 공간이 되는 거죠. 얘가 스팬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원점 그대로죠. 원점은 유지돼야 되니까 요거 변환하면 기저가 이렇게 IS, JS로 바뀌죠. 그러면 선형 시스템도 덩달아 바뀌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와 있는데 얘도 원래 생성한 스팬 공간에서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크기만 3배로 증가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2배로. 2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생성하는 이 선형 변환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요 벡터가 생성하는 스팬이 있겠죠. 요 스팬 V는 똑같아요. 요렇게 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 공간하고 요 직선 공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대신 뭐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다 그대로 방향을 유지해요. 고유하게 유지되는데 다만 뭐만 바뀐다? 스케일링 하는 값이 바뀐다. 요 케이스는 얼마? 2배만큼만 바뀐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2가지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가 얘인데 선형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IHES로 생성하는 것은 IH이 생성하는 공간의 모든 벡터는 변환 후에 방향은 동일하고 크기는 3배가 되겠죠.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스팬을 하게 되면 요 상이 고유한 선에 계속 유지되고 크기만 바뀐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모든 벡터들은 이 선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는 아이건 벡터가 될 수 있죠. 3배가 된다는 거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2번째 케이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 V 생성하는 공간 위에 모든 벡터는 방향은 동일하고 크기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생성하는 공간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2배씩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모든 벡터는 벡터가 변환 전에 있던 거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벗어나겠죠. 다 벗어나요. 두 개 축만 빼고, 고유한 축만 빼고 다 바뀝니다. 이런 특징을 표시하기 위한 값들이에요. 아이건 벡터하고 아이건 밸류하고. 그러면 요 모든 벡터는 아이건 벡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스케일러 값은 아이건 밸류가 되는 거고, 여기도 있겠죠. 얘는 모든 벡터, 얘가 아이건 벡터스가 되고 크기가 아이건 밸류가 되는 거죠. 얘는 v 해시 아니라 v가 바뀌어서 제가 v 해시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v 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고치고 올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v로 고쳐놨습니다. 뭐 표시하기 나름인 건데 그 개념만 알면 되죠. 고유하다는 의미를 알겠죠.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선형 변환해도 그 원래 벡터에 생성하는 어떤 직선 공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정리됐어? 되셨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는 아까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 얼마만큼 바뀌는 양. 근데 요 v는 뭐예요? 바뀌는 양은 요 선형 변환 함수 자체를 숫자 하나로 대표값으로 써줬다. 그런 거죠. v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거는 안 바뀌죠. 고유하지 않은 건 바뀌고 기존에서 스팬 공간에서 쭉 이렇게 뭐라고 하자 이렇게 쭈르륵 이탈하는 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찾고 싶은 거죠. 목표는 아이건 벡터하고 아이건 밸류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 되겠죠.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같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수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v가 공통이죠. 예, 벡터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a는 매트릭스죠. 람다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값이라고 그랬죠. 스케일러. 뭐 실수면 실수, 유리수면 유리수, 허수 뭐 복수수면 복수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실수만 쓰니까 이렇게 쓰면은 행렬 빼기 어떤 숫자 얘 안 되죠. 매트릭스 빼기 스케일러가 계산 불가죠. 안 되죠. 그럼 계산 가능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얘 아이건 벡터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막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렸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죠. A는 n by n 행렬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요 정사각 행렬인데 요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이 다 1인 거죠. 1. 그죠? 거기에 람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값을 곱하면 요 1인데만 곱해지죠. 람다 이렇게 곱해지죠. 나머지는 다 0으로 되고 그리고 람다 i면 얘도 n 곱하기 n이죠. n by n 얘도 n by n 그러면 n by n 행렬 빼기 n by n 행렬 가능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갑자기 이게 뭐지? 막 한참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람다를 찾든가 v를 찾든가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식으로 전개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요 v를 찾고 싶은 거죠. 람다도 찾고 얘가 아이건 벡터니까 얘를 찾고 싶은데 단 조건이 있죠. 얘가 0이면 0벡터면은 어떤 행렬 값에 0벡터를 곱하면 다 0 벡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고유 벡터를 찾는데 그냥 원점을 찾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고유한 어떤 값을 갖는 벡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얘는 당연히 0이니까. 근데 다 0으로 차 있는 거를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면 돼.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거죠. 뒤쪽에 나올 테니까 계산 결과가 영행렬이 되는 람다를 먼저 찾으면 되죠.
얘가 0이 아니고 싶은 거죠. 요거에 따라서.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계산 결과 얘는 얘 계산 결과가 어떤 행렬일 텐데 행렬 곱하기 어떤 벡터 0벡터가 아닌 벡터를 곱해서 0벡터가 나오게 하는 어떤 람다 값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되게 헷갈려져. 그럼 0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돼요. 요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0이 돼야 될까요? 너무 자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요 행렬 요거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걸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m 벡터 곱하는데 얘가 0이야. 그럼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앞쪽에 역행렬을 곱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 여기도 m 역행렬 0벡터 이렇게 곱하면 얘랑 아이덴티티가 나오죠. 그럼 v는 뭐예요? m 역행렬 곱하기 0벡터 그러면 얘는 0벡터죠.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 v는 0행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를 찾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인 벡터가 아닌 걸 찾으려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거가 여기 있거든요. 요게 3 블루 원 브라운이라는 그 유명한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틀어볼게요. 요 디터미넌트의 개념을 동영상으로 이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는 두 벡터가 변환이 됐을 때 선형 변환이 됐을 때 기저들이 이루는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을 텐데 그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 그랬죠. 요거는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목록에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건 뭐죠? 이게 줄어드는 거 면적이 0이라는 건 두 개의 벡터가 겹친 거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벌어져야 평행사변형이 생기는데 그거 하다가 제 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쫙 합쳐졌어요. 합쳐지면 두 개가 이루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개의 벡터 기저 벡터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2 곱하기 2 xy 평면만 봤을 땐. 그러면 그 평면이 직선 공간으로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축소가 된 거에서 다시 평면으로 환원할 수가 있어요. 환원이 안 되는 거죠.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아예 불가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매핑을 못 하는 거죠. 직선에서 평면으로 확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역행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 강의 목록에 웹페이지를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든가 여기 동영상 출처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서 한 번씩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0벡터가 아닌 v 아이건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토이 이그젬플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플한 거 2x2 매트릭스 2 곱하기 2 행렬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했던 걸 한번 해볼까요? 얘면은 람다 i는 어떻게 쓰면 되죠? 원래는 람다를 구하고 싶은데 행렬에서 어떤 실수값을 뺄 수 없으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빼기 얘는 뭐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얘가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뭐 다 있죠. 뭐 천만 곱하기 천만 행렬도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식에 넣으면은. 그리고 실제로 니네가 구할 거 아니요. 뭐 넘파이 같은 거 쓰면 지가 알아서 구해주니까 개념을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디터미넌트 공식에 구해서 보니까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이니까 어떤 숫자에 0을 곱했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남는 거는 얘만 남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2차 방정식이죠.
이 두 값을 곱했는데 0이 되려면 뭐가 돼요?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 되면 되죠. 또는 얘가 0이 되려면 람다는 3이고 고딩 수학이죠. 고딩도 아니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나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나?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뭐 두 개로 나오죠. 그러면 얘가 아이건 밸류죠. 아이건 밸류. 람다가 아이건 밸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이건 밸류 구했어요. 그러면 아이건 벡터 찾으면 되죠. 아, 제가 여기 오타가 있어서 잠깐 고치고 왔습니다. 아니, 지죠. 자, 그러면 x 람다가 아이건 밸류가 3일 때 구하고 아이건 밸류가 2일 때 각각 구해보면 되죠. 대입해 보면 돼요. 얘가 얘라고 그랬잖아요. v는 x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임의의 벡터. 근데 요거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3 빼기 3, 2 빼기 3. 람다 값 3이니까 다 대입해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해요. 얘 풀면 되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x. 아, 얘 y가 되겠네요. y. 얘는 0이니까 사라져. x 사라지고 마이너스 y는 0. 그럼 y는 뭐죠? 0이죠. 람다는 2일 때는 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2를 넣는 거죠. 2 이렇게 넣어보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가 0 벡터가 돼야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y는 0. 그럼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얘가 0, 얘가 0, 0은 0이니까 얘를 넘긴 거죠. 이쪽으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이런 얘가 함수인 거죠. 이런 선형 변환 함수를 가지고 변환을 시킬 건데 이런 좌표계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적용시키면 리니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이건 밸류하고 아이건 벡터 우리 좀 전에 구했죠. 구한 거를 람다는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였죠. 얘죠. 예.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죠. 어떤 뭐 요런 벡터가 있으면 얘가 얼마큼 커진다는 거야? 선형 변환하면 요 3배만큼 커지는 거고 모든 벡터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죠? 람다가 3일 때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한 거죠. y는 0이죠. y가 0인 거는 x축인 거죠. 그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은 이건 벡터가 되는 거죠. 모든 벡터들은 대신에 선형 변환이 끝나면 동일 고유한 선에 있는데 크기만 3배 바뀐다는 거죠. 그대로 이탈하지 않고 방리된다고 하나? 세퍼레이트 되는 거죠. 툭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탁 고유하게 붙어 있으면서 크기만 바뀐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아이건 벡터가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교수님, 아이건 밸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건 벡터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소수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변환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i하고 j하고 있는데 i의 j의시고 표준기저를 썼어요. 그러면 요게 회전 변환이죠. 반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도 이렇게 되나? 반시계인가? 이렇게인가? 네, 카메라가 반대로 찍히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90도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90도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i햇은 1로 오고 j햇은 1로 오는 거죠. 임의의 벡터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얘는 어떻게 바뀔 거예요? 90도 이렇게 갈 거죠.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원래 V였는데 이쪽 V로 이동할 거죠. 여기다 1, -2 이렇게 넣어보면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벡터는 변환을 하기 때문에 회전 변환 같은 경우엔 다 바뀌죠. 기존 축이란 게 다 무너지죠. 방리되죠. 방리되니까 아이건 밸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이씨,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나 너 못 믿겠어. 저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빌런들은 아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죠. 못 믿겠으면 계산해보면 되죠. 똑같이 나오는.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되죠. 구하면 디터미넌트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를 구하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구해져요.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 뭐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나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0이 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허수죠.
플러스 플러스 i 또는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얘 또 오타가 있네. 수정하고 볼게요. 자, 수정했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허수밖에 없죠. 그 플러스 i여도 되고 람다는 마이너스 i여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실수 공간만을 고려한다. 체가 필드가 요거다. R이다. 실수 집합이다. 실수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만 보겠다. 그러면 얘는 아이건 밸류가 없죠. 어떤 벡터에다 아이건 밸류 0 없다는 거는 아이건 밸류가 없으면 아이건 벡터가 존재할 수가 없죠. 다 세퍼레이트 방리되니까 실수 공간만 고려하면 아이건 밸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복소수 공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싶다. 요거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수학 무슨 텍스트북 교과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과서면 이거 배웠나? 복소수 공간을 복소수 i는 뭐 어떤 뜻인 거죠? 회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90도 두 번 회전하면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소수를 고려하면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대요. 복소수해서 계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산은 누가 해줄 거요? 네, 패키지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 건 뭐예요? 아이건 밸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복소수 차원 복소수 공간까지 확대하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 선형 공간 자체가 그냥 아이건 밸류인 경우 또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 아이건 밸류가 엄청 많을 수도 있나요? 아까는 두 개였는데요. 지금 좀 전에는 없다 그랬는데 겁나 많은 건 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겁나 많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방향은 유지하고 크기만 바뀌는 기저 벡터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크기만 바꾸는 선형 변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예를 들어서 기저 벡터 표준 벡터예요. 근데 이렇게 i에서는 1로 가고 j에서는 1로 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저들이. 그러면 얘는 다시 하면 똑같이 유지되죠. 방향 유지되면서 크기만 3배 바뀌었죠. js는 원래 요거였는데 방향 유지하고 크기만 바뀌었죠. 그래서 뭐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아무 데나 잡아보세요. 아무 벡터나 잡아도 이런 방향이 있으면 크기는 유지되고 방향은 유지되고 크기만 3배로 커질 겁니다. 이게 뭐 1이라는 유닛이었으면 여기는 3배. 원래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3 루트 2 이 정도겠죠. 뭐 루트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잡더라도 어떤 값을 하더라도 방향은 다 그대로 유지돼요. 이런 변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아이건 밸류가 겁나게 많은 거죠. 겁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평면 공간 자체가 다 아이건 밸류가 되는 거죠. 평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 평면 자체죠. 평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아이건 벡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한 거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모든 벡터는 그리고 스팬 공간에 원래 스팬 공간에서 방향은 유지한 채 크기만 3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아이건 벡터예요. 그리고 모든 값이 아이건 밸류가 되는 거죠. 또 저한테 태클 거셔야 되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꼰대 교수님. 저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이 되지 않은 건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해드리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공식.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디터미넌트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 슬라이드에는 오타가 많네요. 제가 신경 써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강의 자료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람다 값은 뭐죠? 3이죠. 3 빼기 3의 제곱은 0이고 0 빼기 0은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원래 공식에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x 곱하기 0 곱하기 x는 0, 0 곱하기 y는 0. 그래서 어떤 x나 어떤 y를 집어넣어도 전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떤 값이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죠? x, y는
임의의 벡터였죠. 임의의 벡터가 모든 벡터가 다 아이건 벡터가 되는 거죠. 아이건 밸류는 3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벡터가 다 아이건 벡터이면서 원래 방향이 있으면서 대신 변환되면서 뭐만 바뀌는 거예요? 크기가 3만큼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이건 벡터는 아이건 밸류는 하나인데 아이건 벡터가 겁나 많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를 통해서 한번 아이건 벡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대각행렬이라고 부르는데 대각 성분만 이렇게 대각 성분만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값들은 0으로 채워져 있는 행렬을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요 제 강의 시리즈 맨 앞쪽에 선형대에서 앞쪽에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이건 매트릭스의 종류 여러 개를 설명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다 라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의 모든 다이어고널 엔트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 요 값들 있죠. 요 값들. 수없이 많을 텐데 요 값들은 전부 다 아이건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의 모든 열 벡터는 요 열 벡터죠. 예를 들어서 얘, 얘, 얘. 얘는 다 아이건 벡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의심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 아무거나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1, 0, 0. 그다음 0, 3, 뭐 0, 0, 0, 뭐 2.1.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서 변환을 해보세요. 각각이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아이건 벡터 값들이 1, 3, 2.1 나오고요. 각각이 아이건 벡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건 벡터들은 아이건 밸류 값 곱해주면 되니까 다 성립이 되는 거죠. 요거에 뭐 요 스케일러 값 뭐 아무거나 다 곱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좀 전에 살펴봤던 거를 살펴보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저 벡터가 있는데 두 대각 성분이 0이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성분이 모두 0이라면 해당 벡터는 아이건 벡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했던 이런 거죠. 얘는 0이 아니죠. 두 대각 성분 중에 0이 아니고 요거에 다른 모든 벡터의 원소값이 0이요. 그러면 얘는 아이건 벡터가 되는 겁니다. 3, 0이니까 이쪽이 되는 거죠. 3, 0. 얘가 하나가 나오는 건데 얘는 아이건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스팬하면 요 공간이 생기는데 요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아이건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요 벡터에 스팬할 때는 어떤 k 값을 곱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죠. 좀 전에 했던 거 3, 0, 0, 3. 얘는 요 벡터는 새로운 기저의 벡터죠. 위치값이죠. 그러면 대각 원소가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이죠. 그럼 얘도 아이건 벡터. 얘는 대각 성분이 0이 아니죠. 나머지는 0이죠. 그러니까 얘도 아이건 벡터 이렇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거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크기만 3배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얘는 회전 변환이죠. 얘는 아이건 벡터가 없어요. 한눈에 봐도 없죠. 쉽게 딱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대각 성분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다 0인 거죠. 그럼 얘는 대각 성분이 다 0이고 요 0이 아니면서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되는데 다 0이 아닌 값이죠. 그럼 얘 아까 봤던 회전 변환인데 얘는 아이건 밸류고 아이건 벡터가 없는 거죠. 다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건 벡터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간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언제 많이 쓰냐면 나중에 그럴 때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 차원 축소나 뭐 공분산 구한다는 공분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PCA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너무 좀 산재 고차원 공간에 있을 때 고차원 공간에 있으면 이걸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차원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차원을 축소할 때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고 싶으면 이것도 긴 얘기인데 줄이고 싶으면 잘 줄여야 되겠죠. 선형 변환을 하면 줄일 수가 있어요. 행렬을 잘 만들면 2차원을
2차원에 있던 어떤 데이터를 선형 변환 행렬을 잘 만들면 1차원 두 벡터를 겹치게 만들면 되죠.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러면 2차원 공간상에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뭐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고 뭐 요 점도 있어요. 이거를 1차원으로 줄이고 싶으면 프로젝션 하면 돼요. 쭉쭉쭉 내리면 되죠. 이렇게 요 벡터 위에다가 이 벡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키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2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차원 축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해서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도, 그러면 어떤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겠죠. 위치 값들이. 사실은 0에서부터 이런 벡터들인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우리 데이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2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인 게 되는 거죠. 요 벡터를 기준으로 줄여도 되고, 뭐 이런 벡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잘 내리는 방법을 스마트하게 내리는 방법인데, 그 스마트하게 내리는 방법은 고유 벡터를 찾아서 그 고유 벡터를 축으로 해가지고 쫙 내리면은 잘 되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고유 벡터, 아이건 벡터하고 아이건 밸류에 대한 개념만 잘 찾으시면 저는 성공. 자, 여기까지 좀 개념을 잡으셨나요? 아이건 벡터하고 아이건 밸류하고 이게 사실은 어떤 시스템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중에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뭐 신상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추가로 찍었어요. 네,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근데 아마 끝까지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듣는 사람 없겠지. 들었으면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나 진짜 궁금해. 이런 영상 제가 요 화면, 마지막 화면까지 듣는 사람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뭐 서플리먼트로 보조 강의로 찍어 드릴 테니까 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벡터 밸류만 잘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몇 점이라고? 100점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